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정의는 관용이 아니라 법치로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충돌, 정치적 타협과 협치의 그릇된 방향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5년 30%도 안 되는 세력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조명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실형 판결이 불러온 이념 전쟁과 진정한 보수 우파의 투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권 판사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정 의원이 2017년에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 글에서는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부사항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로 인해서 정진석 의원은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정 의원의 글 내용이 거짓이고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정 의원의 글을 비교하면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 그 자체가 거짓이고 악의적이고 경솔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은 이제 정치 재판으로 확대되고 있고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검찰에서 정 의원에게 약식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원래대로 하면 정 의원이 항소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1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으로 악질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병권 판사의 정치 성향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 판사의 프로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성향은 골수 좌파 쪽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학교 신문사 기자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박 판사가 이 재판을 담당했을 때부터 유죄가 나오겠다 생각했지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박병권 판사는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서 전직 대통령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이고 이념적 파워게임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법 시스템이 아직까지 김명수 체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재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를 흠집내는 것은 좌파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글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런 역사적 진실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매우 중대한 이념 전쟁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광주 5.18을 성역화하였습니다. 이제 5.18을 비난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그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명하게 위헌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댐이라 하더라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진석 의원의 사건이 개인의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정신에 작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비판이 두려워 협치할 생각은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일부 우파 인사들이 이재명과 영수회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협치하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이은주 같은 우파 진영의 일부 미성숙한 자들의 행태일 뿐입니다. 조삼모사처럼 소신이 흔들리는 버들 강아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치는 타협의 영역이라고 합니다만 이때 타협은 적과의 동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타협은 투표와 법률의 창출로만 이루어집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근본적 차이는 사회주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협치나 통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갈등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의 통제를 받을 때에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는 이념 전쟁에서 잔혹한 패배를 당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비겁했고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고작 30% 안 되는 세력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내주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념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협치를 논하고 종북주의자와 타협하려 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물과 기름같이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이념 전쟁입니다. 시대마다 투쟁의 양태는 변해왔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의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정진석 의원의 무죄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좌파들의 조직적인 지인지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노무현 재단 그리고 시민조직 등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노무현 재단은 6만 5천 명의 회원과 매년 100억의 자금이 후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좌파들의 육성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우파 진영에는 이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 전쟁에 밀리고 정권을 수시로 빼앗겨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보수 우파 진영에도 투쟁의 사령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나 보수 우파의 가치는 주류의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0석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희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